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이 지금 확진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가 4천 명대라고 하는데 중국을 이미 넘어섰다고 들었고요.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7월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도전을 잘 극복하면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미국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도로 봉쇄, 도시 봉쇄, 그리고 국경 차단이 미국 경제라는 열차에 급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실업률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인 24%를 훌쩍 뛰어넘는 30%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사이에는 공유되는 이야기들이요. 미국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의료 위기발 금융 위기에 대비하라는 충고인데요. 월가에서는 세 차례 걸친 그 경제 대책이 효과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먼저 재난이 경제 어디까지 악화시켰을지 살펴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실업과 인치 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끊긴 사람이 어느 선까지 증가할 것인가. 두 번째는 4월과 5월 사이에 경제를 마비시킬 의료 붕괴가 과연 일어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업자와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이 연체가 돼서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언제 바닥이 나고 이에 따라서 물류망이 축소되고 공급망 훼손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미국 경제가 언제쯤 좀 재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네, 우선 실업자 수를 보면요. 15일과 21일 사이에 일주일간 무려 328만 건이 됐는데요. 전주 대비 12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은 8주 뒤죠. 5월 중순에는 실업자들이 24.9%까지, 그러니까 1933년 대공황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 브라즈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6월 달까지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 자체 그 예측 모델에 따르면 제조나 판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6,68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 위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4,700만 명은 실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1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3분의 1이 희생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42%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인당 1,200달러에 달하는 그 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둘러서 경기 대책 제4탄 그리고 5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사, 호텔, 음식점, 헐리우드, 스포츠와 같은 이벤트 업종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식품, 유통, 자동차, 부품, 의류 쪽에도 피해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놓을 경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판매 기회 상실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부품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생산 감소라든지 중단, 그리고 소비 마인드 위축에 따른 지속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자원들을 집중시켜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조치들이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실업이 늘어나면서 신용 불안이 생기는 경제 부분에 그 역회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료 붕괴가 4월, 5월 이 사이에 경제를 더욱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그리고 시애틀 같은 산업 중심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붕괴 직전 상황이고요. 인공호흡기는 물론이고 방호복, 마스크, 장갑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전염이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논설에서 의료 시스템 용량이 초과해 버리는 상태에서는 경제가 작동이 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냈는데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노동자, 소비자, 학생, 기업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의 최적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 활동,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제 위기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에 도라는 4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6만 4천 개의 병상이 필요하게 되고요. 19,000개의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5월까지 계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의료 붕괴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의료 붕괴를 막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향후 4개월간 8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4월 달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3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셈이 되는데요. 의료 붕괴가 없는 상태라면은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24만 명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최대 2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 알러지 전염 연구소죠 NIAI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서 실업자들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임대료를 대신 내준다거나 뭐 연납을 시켜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지금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이 이 금융위기를 좀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나요? 네, 그 3월달 ISM 제조업 체감 지수 예. 같은 경우는 11만 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그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은 4월과 5월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5월 달까지 기업의 고용 해고, 소비 감소,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보는 경제 그 역회전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의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주택 대출, 학비 대출, 임대료 지불 연기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절반이 27일을 못 버티고 바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JP 모건 체이스 연구소가 밝히기도 했고요. USB 같은 경우에는 UBS 같은 경우는 몇 달 안에 돌아올 1조 달러 이상의 기업의 부채 상환이 지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투기 등급 채권들을 묶어서 판매한 파생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디폴트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도, 도미노 현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5월달 기준으로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도산, 또 은행들의 신용경색, 또 금융기관들은 서로 상품들을 주고 팔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용경색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건전한 기업뿐만 아니라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일자리까지 잃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제4탄, 5탄 경기 대책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은행들 특히 모기지 채권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당장 860억 달러의 그 차익감을 갚지를 못하게 되고요. 미국의 최대 백화점 같은 경우 메이시, 제이스페니, 콜스를 비롯해서 갭이나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미국의 유명한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고용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업보험을 이제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이나 학비,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 상환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업용 모기지 증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되고요. 주택 저당 증권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백신과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서는 팬데믹이 종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대책이라는 게 결국 두더지 때리기식밖에 치유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번에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5%, 4%, 3% 급등락은 요즘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갈 경우에는 V자 반등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네, 주요국들이 공조를 해서 금융이나 재정 정책을 펼치고요. 유럽 국가 사이에서도 감염 속도가 진짜 꺾이는 신호들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3개월 이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면은 V장 경기 회복은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도 자신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꺾였던 자산 가격도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과거 5번 미국 경기 후퇴가 종료되기 직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김없이 먼저 바닥을 쳤는데요. 늘 주가는 경기보다 2개월에서 5개월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2분기 중에 미국 증시도 바닥을 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나 금과 같은 전통적인 그 안전 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지 자금들이 계속 현금화 시켰고 달러 강세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뭐 국제 공조가 탄력을 받고 미국의 4차, 5차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뭐 국채나 금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2분기 중에는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낙관적인 경기 상황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대책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지금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슈퍼 부양책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계속 나오면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경기 대책 4탄과 관련해서 뭐 슈퍼 인프라 투자 쪽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현재 지금까지 나오는 대책은 유효 수요 창출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주는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면 경제 성장이 기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앞으로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하청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게 되고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경제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고속 전철이나 경전철, 지하철 정비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항이나 도로, 항만의 개보수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투자 확대를 비롯해서 노후화된 상수도 시스템 개선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철강이나 복용강, 페인트, 건축 자재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산업들에게 그 부양시키는 효과가 되는데요. 특히 교통망 정비와 더불어서 5 통신망도 지금 구축하는 사업들을 쓰게 되면요. 관광 사업과 관련된 여행 관련 앱 사업 그리고 원격 진료, 뭐 전자상거래, 무인 택배, 물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비즈니스에도 큰 활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는 슈퍼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뭐 부양 카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꺼낸 게 왜 인프라 사업인지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취임 직전서부터 인프라와 관련된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뭐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추진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년대 대부분의 도로나 교량, 철도, 공항이 건설이 됐는데요. 100년 가까이 된 상하수도 가스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토목학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실태와 관련해서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는 나쁜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한국 수준의 괜찮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은 한 2조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은 대선을 앞두고서 지지층도 결집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중소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지지율 회복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그 승기를 잡은 상황 속에서는 이번에 그 슈퍼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빚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뭐 기축통화국의 이점이 뭐 강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할 텐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 뭐 단기적으로 뭐 주정부에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40년 물짜리 그리고 처음 50년 만기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신용 경색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규모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시장의 수급을 좀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 침체로 세수는 급격히 줄고 있고요. 지출은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그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는 장기 금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현재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채권 발행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1993년 이후에 유류세 인상 카드를 쓰지는 않았는데요. 유류세 인상 카드 같은 경우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제 유가가 급락한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인들도 협조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1993년 이후에 유류세 같은 경우는 18.4%로 고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체 그 기름 가게 반 정도가 세금이었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나 20% 정도 한시적으로 더 높여도 국민연 저항이 적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류세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쪽 상황 오늘 자세히 여쭤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